네,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급등락을 보였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합쳐보자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셈이고, 그리고 네. 앞서 들어본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3%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하나만 꼽자면은 지금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다른 표현으로 시장과 연준 사이에 간극이 지금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 시장 불안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몇 가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FOMC에서 성명서 상으로 연준은 이거를 인정했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핵심 요인인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난은 본인들의 통제 밖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급 측면상에서 연준은 정책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이 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폭락을 조금 유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뭐 경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제 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또 네.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고 다음 주 11일인가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 또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나 연준이나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니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증시에 이제 좀 근본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과 시장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또 최근의 금융 불안도 진정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현재 컨센서스가 전년 동월 대비 8.1%로 전월달 8.5%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되면서 피크아웃 자체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매수세도 조금 실종이 많이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4월 소비자 물가 발표 전후로 주요국 증시들은 변동성은 한두어 차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이 부분이 물가에 있어서 피크아웃이 확인이 된다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할 것이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다음 주 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 확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단은 상당 부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비관적인 분위기 자체, 비관론 자체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데 뭐 하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 센티먼트 지표, 투자자 심리 지표를 보면은 현재 이 지표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2008, 9년도 금융위기에 준할 정도로 비관론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급 대형 이벤트로 그렇게 충격을 겪었고 투자자들의 비관이 2008, 9년도나 코로나 팬데믹 때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예상 가능한 저희가 연준의 이슈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상 가능한 악재의 범위 내에서 급락이 발생한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비관론이 그 극도로 치우쳐졌다. 이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하단은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그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해왔던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주도주들에 대한 성장 불안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용해서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이익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내 소부장
혹은 철강 쪽 이쪽 업종들을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소비장, 철강주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